총 12명의 헌법수호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들의 권력이 막강해요. 모든 선거에 출마자를 다 심사를 하고요. 이슬람 법 정신에 맞냐 틀리냐를 결정해서 맞지 않으면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지난 선거를 2021년 예로 들자면 2021년에 13명의 개혁파 후보자들이 입후보를 했거든요. 13명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탈락했습니다. 네. 체제 내에서 유연함을 좀 가지고 싶어하는 개혁파들은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현 이란의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완전히 민심이 떠났거든요. 투표율이 50% 이하가 된다는 것은 이건 좀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이란은 원래 이 정치에 대한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라서 보통 투표하면 70% 나오거든요. 그런데 50%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건 정말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눈길을 끌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라이시 대통령이 반미 반이스라엘 노선을 공고히 한 강경파이기 때문에 미국이 암살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음모론도 나왔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음모론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네. 네, 음모론이 벌써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요. 이란 내에서라기보다 이란 밖에서 나온 음모론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네. 일단 뭐 크게 국내 권력 투쟁설, 그다음에 국외 개입설 이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거든요. 국내 권력 투쟁설은 저는 국내 권력 투쟁설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모주타바 최고 지도자의 아들인 모주타바와 강력한 최고 지도자 경쟁자이기 때문에 미리 없앤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이고 모주타바가 비선 실세라는 것은 많이 알고 있지만 모주타바가 가장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어요.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라는 게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79년 혁명이 날 때 부자세습의 왕정을 무너뜨렸는데 네. 또 부자세습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에 오르기가 어려워요. 대통령도 어려워요.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이 자꾸만 그 말을 모주타바와 라이시의 경쟁 관계다.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외부 음모는 나름 그럴싸해요. 일단은요. 5월달에 계속적으로 뭐 부르키나파소도 그렇고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친러 정권을 엎으려는 쿠데타 시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함마드 빈 살만이 암살 기도가 있었다는 페이크 뉴스도 있었습니다. 가짜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튀르키예도 쿠데타설이 있었고요. 그리고 슬로바키아 총리 암살 시도가 있었죠. 그리고 세르비아 대통령 암살 위협범이 잡히기도 했고요. 이게 바로 그 나이스 대통령이 사고 나가기 전까지 계속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친러시아 쪽이 전문가들이라는 것은 이거 봐라 이게 우연이 아니다. 어떻게 한 달 내에 이렇게 쫙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친러 세력을 제거하려는 하나의 음모가 있지 않았느냐. 이게 뭐 하나의 설이고요. 두 번째 설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이스라엘과 아제르바이잔이 굉장히 친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친해요. 그래서 이란이 아제르바이잔을 시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항상 아제르바이잔과 무슨 싸움이 되냐면 아제르바이잔이 뭐 작년에는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아제르바이잔을 기지를 이용해서 이란을 때리는 걸 반대한다. 이스라엘한테 그런 얘기도 전했지만 또 어떤 데에서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제르바이잔이 군사협력, 정보협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번에 헬기가 떨어진 곳이 아제르바이잔 국경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음모설을 그럴싸하게 내는 분들은 아제르바이잔의 기지에서 그 대통령 헬기만 전자장비를 먹통으로 만들어서 떨어뜨렸다. 그런데 정작 이란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음모론을 뒷받칠 만한 것을 찾은 건 없고 사고사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근데 이제 이 악천후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많이를 했는데 이 악천후가 아니다라는 인터뷰 때문에 이게 혼선이 빚어졌어요. 그러니까 헬기가 3대가 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 헬기가 앞에 서고 양쪽에 2 헬기가 호위하고 갔던 것 같은데 그 뒤쪽에 3번째 헬기에 탔던 대통령 실장이 얘기하기를 그날 날씨는 굉장히 좋았고 구름 한 점 없었고 그런데 운행을 하는 중에 갑자기 구름이 보였다. 이 헬기가 날아가는 그 고도에서 그래서 대통령 헬기에서 야 지금 구름이 있으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라는 무전을 받았고 그래서 2 헬기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올라간 1분 30초 사이에
대통령 헬기가 안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구름이 있다고 올라가러 한 헬기가 왜 그건 스스로 못 피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까지 뭐 밝혀진 건 없고 미국 이란도 뭐 헬기에 뭐 폭발 흔적이라든지 총알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고사로 일단은 가는 것 같아요. 네. 이란 정부도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뭐 조사한다 뭐 한다 이런 대응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하도 그 음모설이 많이 나오니까 아직은 조사 중이고 더 면밀히 조사하겠지만 혹시라도 외부의 불순한 세력이 개입된 게 나오기를 하면 그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민인 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밝히기도 어려워요. 밝힌다라는 얘기는 뭔가 보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고사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사망한 이란에서 다음 달 28일 대통령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후보로 약 20여 명이 나올 거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교수님 먼저 이란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이 직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그 사망한 라이시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예요. 그리고 보통 대통령들이 큰 문제 없는 한 항상 재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이 초선이었고 라이시 대통령이 재선을 한다면 2029년까지 사실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그럼 이렇게 되면 보궐선거라고 그러는데 보궐선거라는 말은 보통 남은 자녀 임기를 하는 게 보궐선거라고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네, 그렇죠. 여기는 이란은 자녀 임기가 아니라 4년입니다. 아, 새로. 네. 그래서 4년 선거를 하는 거고 근데 이란은 국민들이 직선을 하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이. 근데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송 기자님이나 저나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면 나갈 수 있잖아요. 나이가 되면 나가는 거잖아요. 네. 돈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란은 무조건 다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출마 입후보 등록을 내무부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무부에서 등록 기간이 끝나면 헌법수호위원회에서 이 심사자들을 심사합니다. 출마자들을 심사합니다. 그래서 출마자 심사를 해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출마자를 결정을 해요. 그게 이제 6월 11일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선거전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 직접 출마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헌법수호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됐거든요. 6명은 최고 지도자가 임명합니다. 최고 지도자가 이슬람 법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고 나머지 6명은 최고 지도자가 임명한 사법부 수장이 골라요. 여기는 일반법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골라서 국회에다가 보내면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 총 12명의 헌법수호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들의 권력이 막강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로 하는 게요. 모든 선거에 출마자를 다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만든 법이 이슬람 법 정신에 맞냐 틀리냐를 결정해서 맞지 않으면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번 선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냐는 이 헌법수호위원회에서 누구의 출마를 허락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죠. 헌법수호위원회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손에 있다. 이렇게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영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헌법수호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파적으로 굳이 본다면 보수파 또는 강경파에 가깝죠. 네. 그러면 심사를 할 텐데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아무도 몰라요. 네. 왜냐면 안 그래도 이게 이제 해마다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후보 심사에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의를 하거든요. 기준이 뭐냐고. 그러면 지난 2021년 선거에서 라이시 대통령이 됐을 때 헌법수호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 선거법에는 출마 심사 내용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돼 있다 이거예요. 공개할 우리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래서 왜 떨어진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난 선거를 2021년 예로 들자면 2021년에 13명의 개혁파 후보자들이 입후보를 했거든요. 13명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탈락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마자가 누가 나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대통령 되는 것보다. 출마자가 나오면 이제 이게 이래서 결정이 됐고 이 중에서 사람을 결정을 하는 거죠. 체제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
이런 거를 주로 많이 보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조금의 체제는 바꾸지는 않지만 체제 내에서 유연함을 좀 가지고 싶어하는 개혁파들은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죠. 두 파에 있어서 그 미국과의 관계 그게 네.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재를 뭐 40년 넘게 받았으니까요. 네.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온건파들이 아무래도 온건파 개혁파가 미국과 대화가 더 부드럽죠. 더 부드럽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화를 원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온건파라든지 좀 개혁파가 대통령이 되길 원하겠죠. 물론 한계는 있어요.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의 인기를 많이 얻은 대통령은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만약에 국민의 인기를 많이 얻은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 개혁파 쪽이나 온건 쪽에서 나오면 미국으로서는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모든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은 국가 최고안보위원회에서 하고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개혁적이라든지 온건보다는 좀 지금 현재로서는 강경 보수라든지 보수 쪽이 더 강하죠. 그러면은 이번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 이후에 뭐 미국과의 혹은 유럽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그럴 가능성은 크진 않겠네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은 이번에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들은 라이시 대통령보다는 그 압돌라이안 외교장관의 공석을 더 아쉬워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압돌라이안 장관이 대단히 활동적이었고 그래서 대화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해왔던 장관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 이란의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완전히 민심이 떠났거든요. 투표율이 50% 이하가 된다는 것은 이건 지금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이란은 원래 이 정치에 대한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라서 보통 투표하면 70%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50%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건 정말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강경파가 주도하는 정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해서 투표장에 아예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안 나오게 내버려 두고 가기는 부담스러워요. 어느 정도 마음을 돌리려면 그래도 이번 대통령 조금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오면 민심을 다루는데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지금 알리 라리자니가 물망에 오른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대외 관계보다는 이란 내의 관계 때문에. 이란 최고 지도자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드는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 번의 선거가 너무 최악이에요. 예. 그러니까 40% 이번 선거는 40% 간신히 넘었거든요. 네. 그리고 테헤란 지구에서는 1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투표율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수도권에서 네. 투표율이 10%도 안 된다는 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둬서는 정말 이 민심과 권력이 완전히 이반이 된다. 그리고 이 이란 혁명이라는 게 민심을 얻은 혁명인데 이게 민심과 이반이 되면은 이것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독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 부분이 온건파 쪽에서 입후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조금은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있죠. 미국과의 관계를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누가 되든. 달라질 수가 없죠. 네, 달라질 수가 없고요. 누가 되든 간에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화는 안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내의 안정을 가져오려는 노력은 많이 할 겁니다. 예, 이란으로서도 영내가 흔들리는 게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가장 큰 문제는 제재 해제거든요. 제재도 어느 정도는 해제가 돼야 되고 경제적으로 좀 올려놔야 되니까 미국과 손을 잡고 손을 잡는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악수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 확전이라든지 이 중동 내에서의 불안 요소를 좀 없애자는 데서는 동의할 것 같아요. 이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중동은 어떻게 움직일까? 중동 지역의 정세는 이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까? 우리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들은 뭐가 있을까요? 6월 11일이요. 출마자 결정. 네. 그날 헌법수호위원회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누가 나와서 선거전을 뛸 수 있을지를 결정을 하는 출마자 발표를 하거든요. 합격자 발표를 해요. 아, 그렇죠. 예. 그 합격자 발표를 보고 그 면면을 보면은 이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답이 나오죠. 지금은 지금 안개 속이에요. 왜냐하면 또 뭐 출사표를 던지는 사람이 있고 고려한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누가 정말 출사표를 던질지 보통은 이렇게 한 번씩 던져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보고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취소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누가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가 이제 6월 11일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보면은 이제 중동 앞으로 이란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청사진이 그림이 많이 보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이란이 거기에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어요.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없고 다만 헤즈볼라가 움직이겠죠. 근데 헤즈볼라도 이란이 헤즈볼라가 움직이면 다 이란이 뭐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헤즈볼라도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헤즈볼라가 어느 정도 이 정도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헤즈볼라가 그거를 안 듣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개입하지 말고 우리는 이란 없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한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란 말을 안 듣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려는 거를 내가 하면은 이란이 개입되는 것처럼 해서 불편하니까 그냥 그거는 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도 사실은 헤즈볼라의 움직임이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운 건 아니에요. 이 점에서는 조금 조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점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라파 공격을 할 것 같고, 근데 미국도 라파 공격을 지금 밀어붙이는 것을 좀 동의한 상태인 것 같고, 그랬을 때 헤즈볼라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다만 지금 아쉬운 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오만에서 계속 미국과 이란이 회의를 해왔거든요. 대화를 해왔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사실은 이제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라이스 대통령하고 압돌라히안 외교장관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그러니까 종전을 위한 조건을 서로 따지는 이런 것들이 더 멀어진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전쟁이 더 길어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오만 라인을 다룬 혹시 지금 현재 대통령은 없지만 지금 외교장관 대행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란이 대통령이 뽑힐 때까지 그거를 가만두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대화는 계속 창구는 열어뒀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쉬운 거예요. 계속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외교장관이 압돌라히안이 그래도 경력도 굉장히 꽤 많고 지금까지. 근데 이제 갑자기 중단이 된 거잖아요. 그 압돌라히안 장관이 끼어들지 못하니까 그 부분이 아쉬운 거죠. 지금 전쟁은 얼마나 더 진행될 거다 어떻게 될 글쎄요, 거다. 그걸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누가 할까요?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는 계속적으로 대통령 선거 갈 때 미국 대통령 선거와 상관없이 계속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꽃놀이패죠.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자기는 상관없고 좋고 유리한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더군다나 지금 전쟁 상황이 안 좋은 게 트럼프 대통령 후보도 지금 네타냐후 총리 측근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더 유리하긴 유리하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 민주당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가자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란 대통령 선거와 사우디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한때 막 두 나라가 화해하면서 오랜만에 만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근데 사우디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란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요. 사우디도요.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확장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사우디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을 안고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전쟁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그림은 경제적으로 이번 전쟁이 끝나면 아랍권과 이란이 경제적으로 더 밀접한 관계를 맺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사우디가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이스라엘과 관계를 개선을 하겠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과만 관계 개선하는 게 아닙니다. 사우디는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붙여가지고 이란을 때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는 끝난 얘기고요. 사우디는 양쪽을 다 아울러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디가 그런 작전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동 지역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사우디를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겠죠. 예, 그러나 사우디는 지속적으로 그 얘기했습니다. 이란과 경제적으로 이란을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우디판 햇볕 정책을 구상을 하고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도 지금은 시기상조고, 그리고 네가 지금 이란하고 하는 것도 제재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계속 막고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면 어느 정도 그 가셔가 되지 않을까요? 네. 사우디 국왕이 폐렴이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권력 공백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네. 사우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거를 이렇게 공개가 되는 것도 참 재밌어요. 보통은 국왕이 아픈 거 이런 거 참 공개 잘 안 하거든요. 네. 예. 그만큼 어떤 면에서 자신감 있다는 얘기도 되고요. 권력 잡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다만 그게 최근에 나왔던 암살 음모설, 가짜 뉴스라고 하지만 그거 나온 거는 그렇게 좀 긍정적인 일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일은 아닌데, 사우디의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다시 이쪽 지역이 판이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정적으로 권력을 승계를 받고 좀 더 아랍 국가들이 중심이 돼서 적이 없는 정책으로 해서 이란과 같이 묶어서 가가지고 이쪽 지역을 좀 평화롭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 뜻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빈살만이 키를 잡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지금은 빈살만을 미국도 원하고 이스라엘도 원하고 또 이란도 나름 모하mmad 빈살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굳이 내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사실 아둘라히안 장관이 잘했다고 봐요. 그 부분이 부드럽게. 근데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노선의 변화가 오면은 복잡하긴 할 텐데, 근데 사우디를 바라본 눈들이 이란의 사실은 강경파하고 온건파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자리프라든지 이런 루하니 대통령 같은 그런 온건 쪽에서는 사우디와의 근본적으로 외교 관계가 끝나게 됐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2016년에 이란의 강경한 그 바들의 그 추종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사관과 영사관에 불을 지르면서 결국 단교가 됐잖아요. 그때 굉장히 몹시 화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온건한 정부는 그게 잘못됐던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런 정도의 외교 센스만 있다면 사우디와 관계는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6월 11일 어떤 후보가 나올 수 있는지. 6월 11일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가 중요하고요. 참고로 이런 선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러면 6월 11일 날 선거 출범자가 결정되면 12일부터 26일까지 공식 선거를 하고요. 27일 하루 쉬고 28일 날 투표를 하는데 투표를 했는데 1등이 50 플러스 1표가 안 된다. 그러면 2차 투표로 갑니다. 2차 투표로 가면 그때 이제 2명만 올라가 가지고 2명이 결선 투표를 하고서 누가 더 많이 얻는 걸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월 28일 날 결정되거나 아니면 7월 5일. 그러면 이제 이란의 새로운 지도부가 결정이 되죠. 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